네, 반갑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코스닥이 약간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잘 버텨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변동성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내려간 증시 상황들은 오후에 회복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단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서 대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개별주들의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가 관련주들은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중동지역 리스크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제 한국 쪽에서 그 ETF를 거래 중지한다,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침 시장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싸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코스피 지수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지지점은 만들어졌어요. 네,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지지점이다, 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죠.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줘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지점을 잡아놨으면 이 구간대에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대신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형태의 느낌이겠죠. 즉 올라가도 2550포인트 살짝 위쪽,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V자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잖아요. 바로 올라가려면 모양새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은 다음 주부터 바로 올라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의 휴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좋더라도 우리 증시가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미국에 기댈 만한 내용도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일단 저점 지지, 크게 나쁜 소식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 시점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었다가요, 지금 다시 올라서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어서요, 회복을 빠르게 보일 거 생각됩니다. 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이 잘 버텨만 준다라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아침에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0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일단은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낙폭을 축소하거나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은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죠. 아침에 좀 쏟아지다가요,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쪽 움직임은 또 오후에 배신할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코스닥 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같이 동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중소형주 쪽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특히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게 차익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종합적인 내용 좀 살펴보게 되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보셨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0.27 일단 오름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돼요. 73,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가격대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일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지지라인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도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망세 보셔야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요. 저점이 바로 잡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둥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86,000원, 87,000원 정도 지지선 확인할 때까지는 매수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시려면 오히려 현대차가 더 나은 편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배터리 관련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쪽 움직임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2차전지 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이 식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NG엔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화학, SDI, 포스코 퓨처에 모두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DI는 지금 신저가가 또 발생한 모습이라서 부담감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갑자기 시총 5위로 올라갔죠.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원래 저 밑에 있었는데요. 자, 셀트리온 저쪽 코스닥에서 데꼬네 있잖아요. 합쳐져가지고 지금 시총이 43조까지 44조 원이네요.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총 5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지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거 코스닥 쪽에 있는 애 있잖아요. 걔도 데리고 와서 다 완전체로 합쳐졌을 때 그때 시너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일단 뭐 네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뒤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거 없죠. 네, 특별하게 나쁜 거 없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HMM은 해운주 쪽에서 일단 반등세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하이브가 조금 내린 거, 포스코 DX, 요쪽은 이제 배터리 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네. 어제 많이 올라온 카카오페이는 조금 떨어지는 형태. 뭐 그 외에는 보합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둘 다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에코프로 BM은 먼저 플러스 넘어갑니다. 이게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합쳐져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지금 그 얘기 나오죠.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고 나니까 네 위에가 텅 비었죠. 지금 시총이 네 텅 비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까지 넘어간다, HLB 넘어간다, LNF 넘어간다, 에코프로비엠 넘어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LS 머트리얼즈는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주의는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저점 라인 때 지켜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상황은 오늘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약간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뭐 특별하게 나쁠 거 없어 보이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뒤로 넘어가 보죠. 뒤쪽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코스닥 쪽 종목군들은요, 조금만 분발하면 시총 상위로 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움직임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구간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어제 블록딜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삼성 SDS가 오늘 조금 네,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네,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블록딜 맞은 종목군들은 반등이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락 현황 볼게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285개 종목 상승, 595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1224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352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800개여 개에 달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락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경인전자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흥하해운, 요게 이제 그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미영 연합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쪽 홍해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뭐랄까요, 유류의 어떤 길목,
그 판매 길목 그 자리를 이제 가지고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뭐 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지금 운행이 금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장기화될 경우에는 운임이 올라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해운주, 대한해운도 지금 크게 올랐어요.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한 종목 흥구석유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로보스타가 아침에 강세를 좀 보였고요. 상한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강세 보였고요. 한빛레이저는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버티면 괜찮다고 그랬죠. 대신에 밀리게 되면 주가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네,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네,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4개, 많지는 않습니다. 상승폭 보시면 오늘 1.24 상당히 적은 편이죠. 압박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하락률 보시면은 태양건설 우선주 하한가는 아니네요. 하락세를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HNBDI라는 종목도 오늘 20%대 하락. TY홀딩스, 태양건설, TY홀딩스 같은 맥락이죠. 태양건설까지요. 이렇게 빠져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대성창투, 위지트, 네, 이런 종목들은, 네, 아시죠? 그, 비트코인 관련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쪽이 이제 ETF를 이제, 거래 금지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승인이 지금 우리나라는 안 나 있는 상태라서 뭐 어차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이제 실망감을 통한 어떤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진 것 같긴 한데요.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14개 종목이 오늘 일단은 9% 이상 하락이고요. 제법 많은 편입니다. 낙폭은 2.9%. 와, 맞네요. 네, 아까 1.2%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 정도 되나요? 네, 변동폭이 한 2% 가까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2%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안쪽이면 괜찮아 보이죠. 네, 마이너스 한 뭐 1.5, 마이너스 1% 이런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요. 마이너스 2%까지도 오늘은 뭐 그냥 평균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좀 크네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보니까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그게 많이 밀리는 종목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른 거 내린 거 합치고 나면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뭐 1%대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기준점은 오늘 한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도 밀려도 오늘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 쪽은요, 삼성전자 매수하네요. HMM, 에코프로, 머티, 기아, 카카오, 솔루엠 뭐 등등등인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LS 머티리얼즈 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LNF, 투산 로보틱스 정도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오늘 센트리온 매도 있고요. 삼성전자, SDI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가 있습니다. 매도 규모가 크진 않고요. 로보틱스, 투산 로보틱스 순매수 있고요. 동진 세미캠으로 오늘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와, 잘 간다. 그죠? 네. 지난번 특강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잘 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또 괜찮은 강세죠. 네, 잘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아직 물량이 전체적으로 잘 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오후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관망세 유지하시고요. 오후 시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오후에 올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희망을 걸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후에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 투자 이뤄내실 거예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